자, 그럼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까요? 일단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문제가 하나 또 올라왔을 겁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고 나서 이런 문제 많이 해봤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런 조건을 살짝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여기가 한 글자가 빠졌군요. 어허. 여기에 지금 보시면 글을 한 개 씁니다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섯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가 안 나오네요, 화면에. 이거는 그냥 글 썼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문제 실제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방식은 당연히 아실 거니까 저도 준비만 해놓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맨 위에 이거 꺼주고 아래 이거 꺼주고 자, 해보시면 돼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참 그리고 이게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유니크 인덱스 없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 얘 없이 하는 거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거 안 배웠잖아요 아직. 근데 없이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고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저거를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만약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럼 구글링을 통해서 해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를 기다렸다가 그 설명 듣고 이해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되는 데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잠깐 앞에 화면 볼게요. 하시던 거 잠깐 멈추시고 화면 봐주세요. 안내 하나 드릴 건데요. 이거를 위에서부터 쭉 풀어나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얘는 중간에 좀 뛰어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서 그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테이블 만들고 회원 2명 넣고요. 인설트 하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2배 증가 쿼리 여기부터요. 여기까지 인덱스 쓰는지 확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제가 블럭을 씌워 드릴 겁니다. 이만큼 14번째 라인 그대로 복사했을 때 14번째 라인부터 43번째 라인 여기까지는 넘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밑에 거 하시면 돼요. 문제는 실제로 여기서부터가 문제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테이블 만들고 회원 2명 넣고 이만큼 스킵 쭉 넘어가서 게시물 테이블 만들고 나서 이 밑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는 사실 여러분들 다 해봤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로 배울 개념은 인덱스인데, 인덱스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해봤던 거, 조인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는 느낌이고. 자, 여러분 앞에 화면 보세요.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아직 좀 이 표준 SQL을 작성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고 좀 생각이 잘 안 난다면은 조금 더 이제 반복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테이블을 만들고 인서트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는 숙달이 되셔서 크게 막힘없이 진행은 할 수 있어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안 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 부분이 약한 걸 수도 있고 보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약하면. 자, 일단은 하나하나 좀 해보죠.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면 삭제인데 드랍 데이터베이스 오픈 익셋 A4. 근데 지금 A4 없죠? 어차피 이거 3개 하고 한 번에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A4. 다음 선택 use A4. 자, 이거 3개 한 번에 실행시켜 주고요. 그러면은 없던 A4 생겨나면서 A4 선택하는 것까지 완료가 됐겠죠? 그 다음 테이블 생성. 바로 테이블 하나 만들 거예요. 자, create 테이블. 이제 회원 테이블이니까 저는 멤버 정도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컬럼. 여기서 제시한 컬럼은 3가지인데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컬럼들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ID 컬럼 인트로 할 거고, 언사인드 할 거고, 낱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PK 지정해줘야겠죠? 사실 낱널은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어차피 PK가 들어가면 낱널은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PK 해주고 나서 오토 인크리먼트까지 어차피 이거 자동 증가하는 값으로 우리가 처리할 거 아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 겁니다. PK를 우리가
여기다 쓰는 거 해봤죠? 테이블 만들 때, 컬럼 만들 때 그 컬럼에 제약사항으로 추가하는 거 해봤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것도 해보신 거 있나요? PK 만드는 방법? 뭐 얼털로 그 컬럼 수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추가하는 방법도 있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아 그거 했었어요? 수업에서? 아 그래요? 그냥 이겁니다. 네.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고 대신에 이제 컷만은 확실히 찍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만들 건데 id라는 컬럼은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 PK를 지정을 할 거야. 근데 이게 흐름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상해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원래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려면 해당 컬럼이 PK여야만 해요. 그게 아닌 컬럼한테는 이걸 못하죠. 근데 지금 컬럼을 만들겠다 할 때 얘는 이미 걸려 있는데 그 다음에 PK를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한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요. 근데 사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테이블 만드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건데 굳이 이걸 한 줄을 빼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PK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맞기는 해요. 이게 PK에 한정되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참조키를 설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FK라고 들어보셨죠? 네, 외래키라고도 하고 포렌키, 이제 참조키라고도 하는데 이 친구를 우리는 지금 테이블을 만들면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굳이 없어서 안 하는 것 뿐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이블을 진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 테이블 만드는 생성 쿼리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제약 사항들을 넘어서서 좀 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꽉꽉 눌러 담아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제약 사항이 많으면 그만큼 컨트롤하기가 쉬운 거였죠. 만들 때가 어려운 거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넣을 때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관리하기는 훨씬 편한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상당히 꽉꽉 얘를 눌러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걸 수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음. 그러다 보면은 이 FK 설정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뭐 부가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가능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딱히 이거는 천천히 경험을 쌓으면서 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다뤄드리진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아리지데이트 이 친구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을 넣어주면 될 거고 낱날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리지데이트가 왔으면 업데이트 데이트도 거의 세트로 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낱날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얘는 가차로 해주면 되겠죠? 가차 한 50 정도? 그냥 넉넉하게 잡을게요. 사실 뭐 작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가보자면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왜 했었던 거 같지? 아 말했구나. 그쵸 그쵸 했었던 거 같는데 맞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길게 해야 되는 이유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넘어가고 낱날 다른 것도 할 거 있나요? 아니 여기 제약사항 추가 로그인 아이디에 제약사항 추가할 거 지금 당장은 딱히 이거 없이 가자고 했으니까 이것도 제약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인덱스는 그냥 단순히 제약사항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얘가 말한 거는 제약사항 유니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거 없이 가자고 했으니까 로그인 패스워드 자, 얘는 한 100 정도로 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낱날 그 다음에 네임 얘는 한 20 정도만 더도 되겠죠? 충분하겠죠? 낱날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회원 2명을 생성할 건데 자, 이거 제가 저번에 이건 안 보여드렸어가지고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비밀번호를 길게 해야 됐던 이유가 암호화 때문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암호화가 된 결과를 본 적은 없잖아요. 그쵸? 암호화가 된 결과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로도 해보고 자, 여기 사실 프롬 듀얼 생략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사실 상관은 없고 여기에 내가 지금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싶은 게 1, 2, 3, 4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뭐 한 거예요?
그냥 함수 실행한 거예요. 함수 실행. 네. 우리가 now 함수 같은 거 쓰듯이 그냥 이 MySQL이 갖고 있는 내장 함수 중에 sha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실행한 겁니다. 호출한 거죠. 그럼 이 결과는 이 함수가 1, 2, 3, 4라는 텍스트의 인자를 가지고 실행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겠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암호화가 된 거예요. 이 CQHC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SHA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 규칙을 통해 1, 2, 3, 4라고 하는 텍스트가 이렇게 변환된 겁니다. 실제로 길죠? 이래서 우리가 패스워드를 좀 더 길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진짜 쓰는 애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쓰는 애는, 자, 이게 지금 갑자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순서가 이거였나? 한번 해보죠. 얘가 아니네. 그러면 이거였나? 이건가 보다. 우리가 실제로 쓰는 애는 보통 얘입니다. 지금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그냥 해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 길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SH256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웹 개발하시다 보면 이제 주로 쓰는 그 해시 알고리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MD5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요. SHA256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이렇게 거의 이거 두 개면 다 해결해요. 다른 알고리즘, 알모아 알고리즘 쓰는 거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얘네 둘만 다뤄봤는데 이것도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이걸로 해요. 근데 이 친구도 뭐 512도 있고요. 더 있습니다. 버전들은 많지만 우리는 거의 256을 쓴다. 근데 이것도 그냥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지. 어쨌든 알고리즘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 규칙을 통해 그냥 변환되어질 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거 SHA256 암호화 사이트 이런 거 검색해 보면은 온라인 해시 생성기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서 지금 저 1, 2, 3, 4 있죠? 여기다가 1, 2, 3, 4 넣고요. 생성하면 얘가 이렇게 알려줘요. 지금 그러면 이게 온라인 해시 생성기에서 나온 SH256이라는 온라인 해시 생성기에서 나온 결과고요. 이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결과예요. 둘이 똑같네요. 지금 소대문자만 다르고, 그쵸? 다른 게 없어 보여요. 제가 제대로 썼나 보군요. 지금 보셨을 때 온라인 해시 그리고 DB에서 사용한 SH256 이 두 결과를 봤을 때 같잖아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둘이 같다란 얘기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면 그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값이 뭐 랜덤하게 바뀐다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암호화를 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입력된 비밀번호를 암호화를 거쳐 DB에 저장하겠죠. 이게 이제 회원가입이라고 해볼게요. 회원가입.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로그인 기능을 만들 때 우리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된 정보를 DB에 있는 정보와 비교해서 같으면 로그인, 틀리면 돌아가 이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잖아요. 자,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1, 2, 3, 4라고 했어요. 내가 가입할 때 1, 2, 3, 4라고 썼습니다. DB에 1, 2, 3, 4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지금 암호화해서 넣을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DB에는 이제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이거 치겠죠. 그럼 우리는 자바에서 이거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거 같아? 물어봐야죠. 이게 같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1, 2, 3, 4랑 같습니까? 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암호화를 했으니까 복호화가 있겠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요. 우리가 사용하는 SH256은 복호화가 없어요. 암호화 알고리즘은 규칙이 되어 있는데 복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1, 2, 3, 4로 만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로그인 어떻게 시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암호화를 했을 때 결과가 랜덤으로 바뀌거나 이래버리면 당연히 지금 이건 영영 불가능해요. 애초에 DB에 암호화해서 넣는 순간 그 정보랑 똑같은 정보를 입력을 해도 우리는 안 돼요. 실제로 비밀번호를 이렇게 치지 않는 이상 로그인 못 해요. 근데 얘가 1, 2, 3, 4가 안 되면 지금 이 수식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이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 SHA256으로 암호화를 해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된 결과를 가져와서 자바에서 얘를 우리가 입력한 결과를 또 SH256을 통해 암호화를 할 거고 DB에서 가져온 정보랑 그 암호화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통과시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웹 개발에서의 패스워드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DB에서는 지금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거 써서 암호화하면 돼. 자바에서는 우리가 알고리즘 짜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짭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거 가져다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 같은 거 인자로 넘겨줘서 걔가 그 특정 알고리즘 규칙을 다 뚫고 내려왔을 때 결과만 리턴 받으면 돼요. 우리가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메서드를 사용할 때 호출할 때 인자로 넣어놓으면 그 인자가 들어가서 어떠한 로직을 통해 리턴 결과를 남겨준다면 우린 그거 그냥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린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외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적용을 할 거니까 그냥 하나 보여드렸고요. 지금 당장은 안 할 겁니다. 그냥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회원 2개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복사를 하나 해놓고 insert into member set 혹시 이거 아시나요? 우리가 인서트 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set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 이거가 우리가 지금 이제 항상 인서트나 업데이트 같은 거 할 때 이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이 뒤에다가 컬럼, 값 이런 식으로 1대1 매칭을 시켜서 원하는 값을 세팅하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삽입시키기도 하고 데이터를 수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거 말고도 방법은 있어요. 실제로 인서트 문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2개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둘 다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방식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죠. 얘는 유저 1 복사하자. 자, 제가 지금 특정 쿼리를 좀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et은 제가 알기로 오라클에서는 안 될 거예요. 되나? 그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MySQL 쓸 때는 이제 set 가지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1대1 매칭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모르는 상태로 다룰 때 이게 제일 편해요. 제일 직관적이고 제일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알려드린 거고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거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때는 변경을 해줘야 되겠지만 다 됐나 그게 정확하지 않네요. 아무튼 얘가 표준이에요. 지금 이건 어떤 의미냐면 똑같아요. 멤버에다가 데이터 넣을 건데 멤버가 갖고 있는 컬럼 중에서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에 데이터를 넣을 건데 값을 어떻게 넣을 거냐 밸류스 내가 값들을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 이렇게 세팅할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 순서 따라가요. 얘네가 컬럼이 오고 그 뒤에 값들이 쭉 나열되잖아요. 컬럼 나열 그리고 값 나열이에요. 이렇게 컬럼끼리 묶였고 값끼리 묶인 상태에서 얘가 갑자기 나 로그인 아이디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절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순서 따라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순서를 제가 로그인 아이디를 앞에다 놓고 아리즈 데이터를 뒤에다 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는 제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순서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넣는 방식. 자, 이게 인설트가 가능하죠? 실제로 잘 들어간 것도 하나 보고 할게요. 유저가 왜 나왔어? 자, 문제 없죠? 잘 들어가요. 근데 이거 말고 이것도 돼요. 지금 이건 뭐 한 거냐면 제가 컬럼 나열한 부분이 삭제가 된 거예요. 없어요, 그냥. 컬럼을 나열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밸류스는 존재하죠. 자, 이것도 얘는 이것 때문에 에러인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성공했죠, 다시. 자, 제가 이 차이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데이터는 문제없이 잘 들어갔어요. 2번 데이터. 근데 제가 그냥 굴렸을 때 안 돼서 얘 추가했더니 됐죠. 지금 이 상태는 아까는 컬럼 나열 그리고 값 나열이기 때문에 나열된 순서 따라서 해당 값들이 그 컬럼에 꽂히는 형태로 삽입이 된다라면 지금은 제가 컬럼을 나열한 적이 없죠. 그럼 얘는 이 멤버라는 테이블이 갖고 있는 모든 컬럼을 자동으로 입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컬럼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든 컬럼을 쓸 이유가 없는 상태였죠. id라는 컬럼이 오토 인크리먼트 때문에 자동 증가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값을 넣을 필요가 없는 애잖아요. 근데 얘는 모든 컬럼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가 그래서 에러가 난 겁니다. 컬럼 개수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지금 얘가 id부터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id 부분을 추가했더니 문제없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상황 따라 내가 모든 컬럼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면 굳이 컬럼 나열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때는 사실 셋보다도 얘가 편하겠죠. 컬럼을 쓰는 부분이 아예 다 사라지는 거니까. 대신에 내가 특정 컬럼만 골라서 값을 넣는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이 방식은 아예 불가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방식을 처음에 알려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얘는 순서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컬럼의 순서, 그리고 내가 넣는 값이 어떤 컬럼에 들어갈지 이 위치를 계속 판단을 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셋으로 1대1 매칭으로 적용을 했던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 인설트는 익숙해졌으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고 가면 좋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글에 MySQL 인설트라고만 쳐도 다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안내해 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거 더 있나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쿼리가 유일한 정답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은 많으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얘를 그냥 두고요. 이거 데이터 하나 지우고 일단 이렇게 하자. 깔끔하게 좀 가기 위해서 얘부터 하나 추가하고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제가 지금 오토 인크리먼트가 되어 있는 컬럼의 값을 임의로 넣었기 때문에 얘가 내부적으로 꼬일 수도 있어서 좀 깔끔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트렁케이트는 들어보셨죠? 그냥 딜리트랑 다르게 그냥 딜리트는 PK가 올라갔던 기록이 남아요. 근데 얘는 그런 기록이 아예 없어요. 완전 초기화. 다른 거. 자, 이번에는 셋 가지고 해보죠. 우리가 원래 하던 거. insert into member set rg date 얘는 나오고 그 다음에 update date는 나오고 login id 얘는 user 2죠. 로그인 패스워드는 user 2 그리고 name이 얘가 홍길순. 자, 이렇게 데이터 2개 추가를 해주고 저는 이제 스킵을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그냥 설명을 드리면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얘를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하니까 쉬었다가 이 내용부터 우리 인덱스 배우는 것부터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